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처녀가 요강의 모래를 담은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떤 양반이 늙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부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났다.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긴 했지만 노인 혼자만 남으니 늙음하게 신세가 여간 고단한 것이 아니었다. 생각 끝에 노인은 친척 중에서 한 아이를 골라 양자를 들였다. 몇 년을 두고 살펴보니 아이의 품성이 괜찮은 것 같아 노후를 맡기려고 장가를 보내 며느리까지 보았다. 하루는 아들이 장에 갔다 오면서 고등어 자반을 한 손 사서 들고 왔다. 자반을 좋아하는 영감은 미리부터 침을 삼켰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잘 먹겠는걸 기대되는구나. 그런데 저녁 밥상에 고등어 자반이 오르지 않았다. 양념을 잘해서 내일 아침에나 내놓으려는가?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소식이 깡통이었다. 내외가 밭일을 나간 후에 노인네가 부엌에 들어가 살강을 뒤져보니까 먹은 흔적이 있었다. 노인 몰래 두부부만 가만히 먹어치웠던 것이다. 이거 참 괘씸해서 안 되겠구나. 사랑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런 대접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들 녀석이 장에 다녀올 때마다 무언가 맛있는 것을 사오는 것 같았는데 밥상에는 별로 오른 적이 없었다. 친자식이 아니라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노인은 새삼스럽게 서럽고 섭섭하고 분하였다. 이러다가 몸져눕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을 것이 틀림없었다. 아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는 거지가 돼 산지사방으로 헤매고 다닐 줄도 몰랐다. 더 늙기 전에 무언가 특별한 조처를 해야만 할 것 같았다. 마침 그 동네에는 가난한 노인 한 사람이 관연한 딸 하나를 두고 살았다. 그는 자기 딸을 어디라도 시집 보낼 수만 있다면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다. 그 노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오라고 하였다. 부자여, 양반인 노인이 부르니까 이 사람이 웬일인가 싶어서 얼른 왔다. 자네가 딸 시집 보내고 싶다는 말을 쭉 해왔지. 안 그런가? 예, 그랬습죠. 치우긴 치워야겠는데 마땅한 혼처 자리가 없습니다 그려. 내가 자네 딸의 중매를 설까? 아이고, 그렇다면 정말로 고맙고 말곱죠. 그런데 신랑감이 누군가요? 누가 우리처럼 가난한 집에 나이든 딸을 데려간다고 합디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날세. 내가 중매도 서고 장가도 내가 들지. 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네 딸을 나에게 주게. 내가 섭섭하지 않게 논마지기를 좀 떼어줄 테니까 어떤가? 자네는 관연한 딸을 치울 뿐 아니라 간구한 살림까지 면할 것이고,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새 장가를 들어서 좋고. 아이고, 어르신은 칠순 노인이 아니십니까? 우리 딸과 나이가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닌가. 가서 딸과 상의해보게나.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노인은 머리를 싸매고 방에 누워서 끙끙 앓기 시작하였다. 근심 걱정이 된 딸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로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십니까? 너는 알 일이 아니다. 그럴 일이 있다. 아버지, 딸이 모르는 집안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신데 왜 무슨 말이든지 못하시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십니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래, 내 말이 옳은 것 같구나. 이 동네 아무개 부자 양반이 있지 않으냐? 예, 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있지 않으냐? 예,
양자로 들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장가를 들겠다는구나. 아니, 아버지. 그 양자는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장가를 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노인이 늦장가를 가겠대. 새삼스럽게 아들을 낳겠다는구나. 70노인이 아들은 낳아서 무엇에 쓰려고 그런데요? 양자가 못돼 처먹었다는구나. 그놈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재산을 물려줄 친아들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왜 노심초사하십니까? 장가는 그 어른이 가는데 혹시 아버지께 중매를 서달라고 하시던가요? 그렇다. 중매를 부탁하더라. 그럼 중매를 서야지요. 신부감이 누군데요? 노인이 묵묵부답 대답을 못하자 딸이 채근했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바로 너란다. 얘야, 충격을 받았는지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방을 나가더니만 요강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다. 아버지, 제가 드리는 이 요강을 그 집에 가지고 가십시오. 요강에 모래를 좀 담고 물을 살짝 담으십시오. 가셔서는 장가를 들겠다는 그 영감님 보고 이 요강에 오줌을 넣으라고 하십시오. 그 요강을 보고 제가 시집을 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요강은 웬 요강이냐? 하여간 아버지는 요강 심부름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서 요강에 모래를 담아서 가지고 갔다. 부자 노인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었다. 과연 저 집 딸이 자기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것인지, 안 오겠다는 것인지. 그렇지만 만나자마자 양반 체면이 있지. 자네 딸이 뭐라던가. 이럴 수가 없어서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딴청을 부리고 있었다. 그러자니 칠순 노인이라도 긴장이 되고 자연히 오줌이 마려웠다. 눈치를 챈 가난한 노인이 물었다. 소피가 마려우십니까? 그렇다네. 며느리에게 요강을 달래서 시아버지 오줌 시중을 들라기도 못하고 뒷간 출입을 자주 하기도 그렇고. 그럼 제가 가져온 이 요강을 한번 써보시지요. 그래. 참 고맙구먼 그려.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더하다가 처녀의 아버지는 요강을 들고 나가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인 노인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었다. 저 집 딸이 시집을 오겠다는 것인가? 안 오겠다는 것인가? 딸의 아버지 되는 이가 이렇게 와서 놀다가 가는 것을 보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딸은 아버지가 소중하게 가지고 온 요강을 찬찬히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아버지,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 노인네에 안하게 되겠습니다. 아가, 이게 어디 말이 될 법이나 한 일이냐?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혹 내가 시집을 못 가고 늙어 죽더라도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아들, 딸 놓고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제 걱정일랑은 마시고 그 노인을 만나셔서 제가 시집을 가겠다 하더라고 전하십시오. 열흘쯤 후에 희한한 혼인 예식이 거행되었다. 칠순 노인과 20살이 조금 넘은 처녀라. 시집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새댁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그것도 연년생으로 낳았다. 얼마 후 노인은 양자 내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그동안 애썼다. 여기 토지문서다.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나가서 잘 살거라. 다음에 며느리 보고 사위 보더라도 먹는 것으로 장난은 치지 마라. 서럽다 해도 그게 제일 서럽더라. 양자 부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눈이 화등잔처럼 동그래졌는데 막상 그 말을 한 노인은 먼 산만 보고 있었다. 노인은 양자를 내보내고 새아내랑 두 아들이랑 잘 살았는데 두 아이를 잘 키워 장가까지 들이고 거의 100살까지 장수했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고등어 한 손 하면 고등어 두 마리를 말합니다. 손은 한 손에 잡을 만한 분량을 나타내는 말로 조기, 고등어, 배추 등의 한 손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를 합한 것을 이릅니다. 미나리나 파 등의 한 손은 한 줌 분량을 말합니다. 그릇 10개는 한 죽이고 옷 10벌도 죽이라고 합니다. 조기 20마리는 한 두름, 오징어 20마리는 축, 북어 20마리를 묶은 것은 쾌라고 합니다. 살강은 선반 혹은 시렁입니다. 그릇 따위를 얹어놓기 위하여 부엌의 벽, 중턱에 들인 선반으로서 발처럼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릇에 물기가 잘 빠진다고 하는군요. 간구는 가난하고 구차한 것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최래옥 교수가 지은 책,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의 내용을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대전시립박물관,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그리고 독일 로텐바움 세계문화예술박물관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신윤복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운하영 선생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클리바트 코리아,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게티 이미지뱅크, 픽스타, 그리고 123RF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